안녕하세요, 민아빠입니다. 오늘도 실리콘밸리 IT 전문 기자 박원익 더밀크 기자님과 함께 이번에는 메타버스를 새로운 미래라고 천명한 페이스북, 사명도 메타로 바꿨죠. 메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올해는 되게 고전하고 있잖아요. 저 지난번에 이제 아마존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규제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페이스북이 많이 이제 좀 공격도 받고 털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미지 세탁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페이스북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이미지 세탁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거는 되게 합리적인 어떤 추정인데 그것만은 아니다. 왜냐면은 페이스북이 되게 오래전부터 이 메타버스 영역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져왔고, 물론 뭐 용어 자체, 터미놀로지 자체를 메타버스라고 하진 않았지만 AR, VR 그러니까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쪽 분야에는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 과거에 오큘러스를 되게 크게 인수를 해가지고 큰 액수를 주고 인수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왔고,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뭐 애플 WWDC 같은 거, 거기 가면은 항상 뭐 마크 저커버가 가상현실로 뭐 이미지 띄워서 보여주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로 바꾼 것 자체를 뭐 이미지 세탁용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평가절하하시는 것보다는 큰 트렌드가 있으니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시도다,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조금 공격받는 건 사실입니다. 공격받는 건 사실이고 문제도 있었고요.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조금 또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페북이 그리는 메타버스 세계는 사실 언뜻 들으면 약 싸이월드 그거 같거든요. 방에 막 뭐 꾸미고 뭐 이런, 어떤가요? 되게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싸이월드라는 어떤 UI라든지 UX 개념으로 비슷하다기보다는 싸이월드라는 게 폐쇄적인 커뮤니티였거든요. 그 안에 내가 가입해서 그 안에서만 돌아가고, 도토리라는 거는 그 안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사실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이제 트렌드가 왔을 때 우리가 헤게모니를 가져가고 싶다. 헤게모니를 가져가고 싶은데 너도 나도 메타버스 하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가 우리가 헤게모니 가져갈 거니 우리 플랫폼에서 놀아라. 네. 우리 내부에서만 놀아라.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페이스북이.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HMD, 오큘러스 최근 버전이 있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데, 그걸 써서 해보면은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재밌는 VR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사진을 촬영했다. 그럼 그걸 공유를 하려면은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제품, 페이스북 제품, 뭐 인스타그램이면 인스타그램, 그 안에서 자꾸 유통하고 그 안에서 놀아라. 우리가 뭐 플랫폼은 제공할 테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략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메타버스라는 거는 뭐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되고 개방성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너네는 결국에는 너희가 만든 틀에서 놀고 거기에서 너희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돈 벌어 먹고 싶은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런 게 재밌는 거는, 마크 주커버거는 그런 거에 대해 열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이슈 아시죠? 그 애플이 그 앱 추적 금지를 할 수 있게 설정을 추가를 했어요. iOS 업데이트를 하면서. 애플 사용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페이스북 지금 비즈니스 모델 90% 이상이 광고거든요. 페이스북은 광고 회사입니다. 모든 매출이 광고에서 나오는데, 페이스북이 광고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타겟팅이 가능한 거였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좋아하네, 분야를 좁혀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율이 전환이 많이 됐어요,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모두 다 페이스북을 쓰는 거예요, 광고 플랫폼으로. 그래서 그게 계속 매출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그 정책 하나 바꿔버리니까 타격이 엄청난 거예요. 그 개인 식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광고를 타겟팅 광고를 해왔던 건데, 그거를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광고가 타겟팅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내가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 위에 거죠. 밑에 하나 이게 플랫폼을 전혀 장악하고 있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 깨달았겠네요. 지금 뭐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게 iOS랑 그다음에 안드로이드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사실은 구글이랑 애플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 위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 앱 매출 통행세라고 하잖아요. 앱 텍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뭐 30%씩 뭐 떼가고 하니까, 그 앱 텍스라는 게 되게 크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랑 그 아이폰, iOS가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규정 하나 바꿔버리면은 페이스북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되게 허수아비가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넥스트에서 뭔가 플랫폼을 장악해야 된다, 이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서, 그럼 넥스트는 뭐냐? 처음에 인터넷 말씀드렸죠. 그다음 모바일이었죠. 모바일 다음에 뭐냐? VR, AI이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선택에는 우리가 탑이 되고 우리 플랫폼에서 놀게 만들어야 된다. 폐쇄된 공간에서. 그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해온 겁니다. 근데 이게 용어가 메타버스로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메타버스를, 우리는 거기서 또 메타버스가 또 뒤처질 수 없으니 우린 메타버스 상징적인 존재가 될 거라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사명을 메타버스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기술력은 좀 어떤가요? 그 오큘러스가 사실은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게 최근에 나왔는데 그게 가격대가 엄청나게 낮아 떨어졌어요. 뭐 399불, 299불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가지고 과거에는 비싸서 못 샀거든요 이거를. 근데 정말 이제 일반 소비자도 접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 스탠드 얼론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썼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 없고 이 자체 컴퓨터인 거예요. 이 자체가 칩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인터넷만 연결하면 다 구동이 다 돼요. 그 안에서 게임 앱도 내려받을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냥 이것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에 끼는 이제 그 도구도 같이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을 기술을 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거 이게 기술력이거든요. 가격 낮추는 게 기술력입니다. 사용 편의성 같은 거 당연히 높아지고요. 물론 아직까지 좀 저도 해보면은 이게 쓰면 광대가 조금 아파요.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는 오래 쓰면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VR 환경에서 뭐 협업을 하고 뭐 회의를 많이 장시간한다 힘들어요. 3D 아바타로 하는 건 좋아요. 썩소를 볼 수 있다거나 그거 좋은데 조금 쓰고 있으면 여기 아픈 거야. 그러니까 막 벗고 싶고 막 나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점점 개선될 겁니다. 지금 페이스북이 개발자를 엄청나게 채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칩 개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들도 페이스북도 자체 개발하고 있어요. 칩을 메타버스 환경에서 헤게모니를 가져가려면은 칩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큘러스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는 칩을 더 발전된 칩을 개발하려고 많이 채용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 또 페이스북이 안경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것도 가격이 싸고요. 그 레이벤이랑 협업해서 나왔거든요. 선글라스 똑같아요. 레이벤이랑 만드는 거니까 레이벤 선글라스랑 똑같습니다. 그냥 쓰면은 전혀 부담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런 거 쓰고 예를 들면 뭐 AR 글래스 같은 거 구글도 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쓰고 다니면은 완전 무슨 기인이에요. 기인. 좀 뭐야? 좀 뭐 저런 거 이상한 거 쓰고 다녀 뭐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뭐 드래곤볼 스카우터 같이 뭐 이렇게 막 나의 전투력을 측정하는 것인가 막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렌즈가 있는데 렌즈가 잘 보이지도 않아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AR 글래스인지 일반 선글라스인지 알 수도 없어. 그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가능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래서 편하다 보니 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거는 뭐 별로 되게 미미해. 사진 촬영 그다음에 짧은 영상 촬영 정도 가능한데 그것도 이제 그러면은 소셜 미디어에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그 한번 그 구글 글래스 때였나? 이게 약간 도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확 역풍을 맞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우려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항상 있고 이번에 페이스북 그 레이벤이랑 같이 협업한 글래스도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페이스북 측 얘기는 뭐 센서가 깜빡인다. 뭐 그래서 뭐 알 수 있다. 촬영할 때는 그리고 촬영할 때 손을 올려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터치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좀 근데 뭐 악용하려면은 뭐 별의별 해서 악용하겠죠. 뭐 어디 숨어가지고 이렇게 쓱쓱 한다거나 그런 우려는 있고 뭐 그거는 뭐 앞으로 계속 뭐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저희 약간 쉬는 시간에 그 미국 기업들이 왜 강한가를 하다가 이제 CEO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크 주커버그에 대해서는 약간 나를 아끼셨어요. 어떨까요? 좀 다른. 근데 주커버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금 욕망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우리가 다음 넥스트에 대한 걸 욕망이 있어서 그런지 정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좀 받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내부 고발자가 나왔잖아요. 내부 고발자가 나왔는데 내부 고발자가 뭐 고발한 것들이 뭐 청소년한테 유해한 것들을 뭐 그냥 무시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야, 이거는 청소년한테 유해한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했는데 무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막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회사의 이익이 되니까 중독을 방치했다는 거죠. 사실 마약 같은 건데 막 자살하고 소셜 미디어 중독돼가지고 이런 거는 좀 페이스북 정도 되는 회사면은 좀 사회적 역할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집중 타겟이 되고 지금 FTC도 페이스북을 제일 공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또 약한 고리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인스타그램을 인수해가지고 이거는 너희들이 비슷한 소셜 미디어를 동종업계를 인수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씨를 말려버리고 너희가 독점한 거 아니냐라는 논리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 왜 청문회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쟁 저해다. 명백한 경쟁 저해다. 미국의 정신이 있어요. 미국은 자유주의 정신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줘야 되면은 지금 당장은 소비자의 효용이 높아지고 편익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되게 맞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예를 들면 끼워 팔기, 뭐 익스플로러 막 끼워 팔기 이런 거 하면서 제재 막 엄청 흔들리는 적이 있었어요. 기업 쪼갠다 막 이러고 그런 제재를 받고 규제를 당했을 때 새로운 기업이 컸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방치를 안 합니다. 페이스북은 명백하게 너는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러면 너네 기업 분할해. 뭐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CEO의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는 좀 네. 어떻게 보세요? 로블록스가 되게 저는 뭐 재밌는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왜 재밌냐면은 로블록스는 생태계가 있어요. 어떤 생태계냐면은 이제 난 사용자고 너 서비스 제공자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게이머들이 게임 만들 수도 있고 아이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만들어서 게임을 할 수 있고 창작을 할 수 있고 이걸로 돈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임이라는 차원보다 훨씬 큰 플랫폼이다. 근데 물론 그것도 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직은 그 안에서만 이제 구동하는 폐쇄성은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로블록스에서 통용되는 아이템이 뭐 마인크래프트에서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장벽이 있다고 이제 그런 한계를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중요한 거는 로블록스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생태계다.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개발자들도 몇십만 명이 됩니다. 메타, 페북과 로블록스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좀 더 승산이 있다고 보세요? 단순 비교는 좀 어렵고요. 근데 메타는 사활을 걸고 그 분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서 계속 뭐 그 분야에 관련돼서는 주목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좀 층위가 다른 것 같아요. 층위가. 이게 뭐 메타는 디바이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플랫폼도 만들고 약간 이런 개념이고 로블록스는 판만 깔아주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생태계가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유망하게 보는 회사는 유니티라는 회사예요. 상장돼 있습니까? 일단. 상장돼 있습니다. 네. 끝나고 사러 가면 돼요.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예, 제가 좋은 회사다.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저는 펀더멘탈을 많이 보거든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유동성이 많으면 또 뭐 커질 수도 있고 펀더멘탈 좋은 회사는 결국 잘 되더라. 그건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니티가 펀더멘탈이 되게 좋은 회사고 왜 좋냐? 시장 점유율이 뭐 50%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게임 엔진이에요. 게임 엔진. 게임을 만드는 저작 도구입니다. 게임을 만드는 저작 도구인데 뭐 3D 뭐 이미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뭐 2D 이미지도 생성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할 때도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툴을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전체 지금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유니티로 만들어진 게임이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도 무슨 메타 디지털이라고 VFX 특수 시각 효과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계속 또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툴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 경쟁사들이 있어요. 경쟁사가 있는데 뭐 어떤 회사냐면은 뭐 에픽게임즈 네. 아시죠? 거기가 오히려 더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죠. 왜냐하면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개발사입니다. 개발사이면서 동시에 게임을 개발하면서 게임을 개발하다 보니까 게임 개발 툴도 개발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언리얼 엔진이라고 되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언리얼 엔진으로 뭐 이런 뭐 구현한 영상 같은 거를 막 보여주거든요. 데모로. 보면은 막 진짜 엄청나요. 막 실사같이 막 게임 환경이 막 돼 있는 거예요. 막 그림자가 막 따라다니면서 움직이고 뭐 협곡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픽을 보시면은.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그 언리얼 엔진도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저작 툴은 계속 가져오고 갈 수밖에 없다. 메타버스 시대에 그런 컨텐츠 만들려면은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근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런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금광을 찾아갈 것이냐, 금광 개척자들한테 청바지를 팔 것이냐. 유니티는 청바지 파는 회사인 겁니다. 내가 메타버스로 뭘 하려고 하면 유니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저작 도구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니티랑 그 언리얼 엔진. 근데 언리얼 엔진은 상장이 안 됐습니다. 지금 포트나이트가. 그러다 보니 저는 그래서 유망하게 보는 거예요. 그 유니티는 그럼 대체할 수는 없나요? 당장은? 경쟁사들이 뭐 아까 빅테크들이 계속 이제 자체적으로 다 하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물론 당연히 그 경쟁사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뭐 50% 이상 점유율을 가진 게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경쟁자가 나타날 것 같으면은 뭐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데 계속 시장 점유율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또 이게 생태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자체 개발해서 툴을 가지고 하느니 이게 낫다. 더 싸게 먹힌다. 그러면 이거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당분간은 계속 간다. 그리고 이 유니티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를 사는 게 제일 싸게 사는 거일 수도 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기업만 보면은 막 폭등해요. 왜냐면 워낙 기대를 받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첫날 폭등하고 막 주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확 떨어졌다가 그러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사는데 펀더멘털이 괜찮으면은 이거를 뭐 하루 이틀 가지고 있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쭉 가지고 있을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점유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막 완전히 다크호스가 성장해가지고 사업 모델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계속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데 그걸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주가가 어느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이 꼭 좋은 주식이 아니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에요. 어쨌든 결국에는 괜히 뭐 그걸 너무 이분화해서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회사를 먼저 사는 건 좋은데 계속 봐야 된다. 계속 팔로잉 하면서 이 회사가 계속 잘하는지 봐야 된다. 그러면은 되게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출연해서 좀 워닝을 주십시오. 엔비디아가 안 좋아지거나 뭐 기업도 아니, 안 저도 좋아지고.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래도 현재 가 계신 워낙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뭐그 애널리스트 분들의 뭐 분석이라든지 그런 거 다 같이 보시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박원익 기자님 모시고 3회에 걸쳐서 미국 기업들 짚어봤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혹시 재밌고 배울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 박 기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국 가셔서도 줌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기업 있으시면 우리 박 기자님이 출연하셔가지고 줌으로 더 많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아빠였습니다.